챕터 21. 왜 그래, 키라? 말해봐. 토마가 키라를 뒤쫓아서 계단을 올라왔다. 연례 모임이 마침내 끝났다. 조는 돌보는 자의 인도를 받아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 대단한 영광을 누렸다. 긴 오후가 끝나고 노래를 마칠 때 항상 그랬듯이 관중이 일어나서 가수와 함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를 웅장하게 합창할 즈음 가수가 어린 조를 손짓으로 불렀다. 조는 오랜 공연 도중에 몸을 계속 뒤척이며 정신없이 졸았지만 그 순간에는 가수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가수가 자신을 부르는 게 분명하자 의자에서 내려와 무대로 신나게 달려갔다. 그러고는 만족에 찬 얼굴로 가수 옆에 서서 조그만 팔을 공중에 흔들었다. 그러자 근엄한 표정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고 발을 쿵쿵 구르며 환호했다. 그러나 키라는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압도되어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끔찍하도록 무서운 슬픔이 무겁게 몰려들었다. 바로 그 두려움과 슬픔은 키라가 절뚝거리며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토마는 키라에게 왜 그러느냐고 계속 물었다. 키라는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에 자신이 본 장면을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처 그럴 수가 없었다. 계단 꼭대기에 올라서니 맷이 키라의 방문을 열어놓은 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박 웃음을 머금고 깡충깡충 춤추며 소리쳤다. 빨리 와, 커다란 선물이야. 키라는 방으로 들어서다가 문 바로 안쪽에서 멈췄다. 그러고는 자신의 의자에 피곤한 표정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낯선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리가 기다란 거 보면 키가 아주 큰 게 분명했다. 머리칼이 온통 하얗게 샌 듯했지만 그리 늙지는 않은 남자였다. 키라는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도 세음절 정도 나이일 것 같았다. 그래, 세음절. 자미순과 비슷한 나이, 외삼촌과 비슷한 나이. 키라는 토마의 옆구리를 찌르고는 사내의 느슨한 셔츠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것 봐, 파랑이야. 사내는 키라가 말하는 소리와 맷이 좋아하며 웃는 소리를 듣고는 일어나서 키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키라는 자신이 들어설 때 사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다. 아무리 둔하거나 적대적인 인간이라 해도 방 주인이 나타나며 일어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내는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지 않는가.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도 머금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라는 사내가 안타깝게도 장님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이마에서 한쪽 뺨으로 기다랗게 울퉁불퉁 내려간 흉터 여러 개가 얼굴을 망가뜨렸으며 두 눈은 흐리멍덩 초점이 없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라는 시력을 잃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지만 사고나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 그렇게 다친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다 해서 언제나 들판으로 끌어갔다. 그런데 이 눈먼 사내는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걸까? 맷은 이 사내를 어디서 찾았을까? 그리고 이 사내가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가 뭘까? 맷은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가 데려왔어. 그러고는 사내의 손을 잡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 내가 데려왔죠? 그렇죠? 응? 그래 맞다. 너는 아주 훌륭한 안내자야. 그 먼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데려왔으니. 그러자 맷이 키라와 토마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이 아저씨 데려왔어.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아저씨가 혼자 길 느껴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막대기 녀석이라도 맡길 테니 도움을 받으라고 했지. 그런데 혼자 임무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 그리고 나한테 첫 번째 선물로 건네라며 천주각 준 거야. 보이지? 응? 메시 사내의 셔츠를 잡아당겨 밑단을 키라에게 보여주었다. 뒷부분에 조각을 잘라낸 자국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셔츠가 찢어졌네요. 키라가 사내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내가 여기 나타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사내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셔츠는 또 있단다. 저 애가 너에게 선물을 보여주고 싶어 하더구나. 무척이나 간절히 원하더라. 그리고 나는
혼자서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단다. 예전에 이곳에서 살았지만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리고 이것 봐. 맷은 갓난아기가 강아지처럼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가더니 의자 뒤에서 가방 하나를 집어들고 입구의 끈을 풀었다. 그리고 시들어 빠진 식물 몇 가닥을 조심스레 꺼냈다. 물 필요해. 괜찮을 거야. 물 주면 다시 살아날 테니까. 하지만 아저씨도 결코 이건 몰랐을걸. 맷은 눈먼 사내에게 가서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러자 사내가 재미있어하며 물었다. 뭐를? 바로 여기 물 있어. 아마 아저씨는 이 식물에 물 주려면 강가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걸. 하지만 여기 이 문만 열면 물 콸콸 쏟아진다고. 맷은 자신만만하게 걸어가서 욕실 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가져가서 물을 주렴 맷. 사내는 맷에게 제안한 다음에 키라 쪽으로 몸을 돌려 설명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상대편의 존재를 느끼는 법을 깨우친 것 같았다. 우리가 가져온 건 대청이란다. 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파란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물이야. 셔츠가 예쁘네요. 키라가 중얼거리자 사내가 다시 웃었다. 맷은 이 색이 햇살이 밝은 여름 시작날 맑은 아침의 하늘과 똑같다고 하더구나. 키라가 동의했다. 네, 바로 그런 색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팔꽃 덩굴에 핀 꽃송이와 더 비슷한 색일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원래부터 눈이 멀었던 건 아니다. 예전에 본 기억이 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맷! 물에 푹 담그지 마라. 그걸 또 가져오려면 아주 먼 길을 다녀와야 하니까. 사내가 소리치고 나서 다시 기라를 향했다. 물론 네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또 가져오마. 하지만 너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구나. 의자에 앉으세요. 조금 있으면 음식이 올 거예요. 어차피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기라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사내는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앞도 못 보고 안내인조차 없이 장난이 심한 아이와 꼬리 굽은 개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먼 길을 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행이 끝날 즈음에는 매시 파란 천을 보물처럼 몸에 지닌 채 먼저 달려온 다음 눈먼 산에 혼자서 걸어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돌보는 자를 불러서 말할게. 토마가 제안하자 토마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사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지? 저는 복도 저쪽 방에서 살고 있어요. 키라는 가수 이상을 수선하고 저는 가수 지팡이를 수선해요. 아저씨는 연례 모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게 막 끝났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나도 안다. 연례 모임에 대해서 나도 잘 알지. 사내는 이렇게 대답하고서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부탁이니 음식을 청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면 안 돼. 음식이라고? 어? 매시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복도 건너편에 있는 제 방으로 음식을 갖다 놓으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모두 그걸 나눠 먹으면 될 거예요. 음식은 항상 충분히 나오니깐요. 도마가 다시 제안했다. 기라가 그렇게 하자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마가 밖으로 나가자 맷도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빨리 토마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기라는 파란 셔츠를 입은 낯선 사내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사내의 얼굴엔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기라는 침대에 모서리에 앉아서 사내를 마주한 채 사내에게 말할 적당한 이야기야 적당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궁리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맷은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잖아요. 저는 키라라고 해요. 눈먼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맷이 너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었어.
키라는 가만히 기다렸다. 그러다가 다시 침묵을 깼다. 하지만 아저씨가 누군지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방 안을, 키라가 앉아있는 침대 뒤쪽을 더듬었다. 그러면서 떨리는 입술이 열려다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입을 닫았다. 하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구나. 창문을 향하고 있으니 햇살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 네, 우리 마을 어귀에서 몇이 떠난 후에 나 혼자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햇살 때문이야. 처음에는 밤까지 기다렸다가 어둠이 깔린 다음에 찾아올 생각이었지.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낮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어. 오늘이 연례 모임 날이란 걸 몇이 알려줬거든. 그래요. 이른 아침에 시작됐어요. 키라는 사내가 키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려 한다고 느꼈다. 나도 연례 모임이 기억난다. 오는 길도 나더구나. 물론 나무들이 그동안 많이 자랐더라. 하지만 그늘이 느껴졌어. 햇살이 닿는 느낌에 따라서 길 가운데를 의식하며 올 수 있었지. 사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부족한 냄새도 맡았고 키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킥킥 웃었다. 그리고 직물 작업장을 지날 때는 그곳에 포개 놓은 직물은 물론이고 배틀의 나무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아낙네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 소리도 들었을 거야. 사내는 혀를 입 천장에 대고 북이 오가며 내는 소리를 흉내내더니 이번에는 실이 싹싹거리며 천으로 변하는 소리까지 흉내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리고 나니 매시 나를 찾아와 네 방으로 데려다 주더구나. 기라는 기다렸다. 그러다가 물었다. 왜요? 기라가 지켜보는 동안 사내는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손을 흉터에 대고 굴곡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의 손은 물퉁물퉁한 흉터를 따라서 뺨을 지나 목까지 내려갔다. 마침내 파란 셔츠가 손에 닿자 그는 셔츠에 가려진 뒷덜미에서 가죽끈을 풀었다. 그러고는 가죽끈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기라가 짖는 것과 똑같이 반짝거리는 돌멩이가 달려 있었다. 기라는 사내의 정체를 단숨에 파악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내가 입을 열었다. 기라, 내 이름은 키토퍼란다. 네 아빠야. 크나큰 충격이 몰려들었다. 기라는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흉한 두 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눈에 여전히 눈물이 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